시험지 사진을 제대로 찍어 보내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너네 지금 상태 파악을 정확하게 해야 우리가 다음 시간부터 정확한 이제 수업 타점을 더 정밀하게 잡고 그 다음에 개별 숙제에 대해서 포인트를 잡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잠깐만. 일단 알겠습니다. 나연이는 그럼 채점만 해서 좀 보내주시고 몇 개 틀렸는지 요런 것만. 내가 채점해도 되는데 그럴 시간이 좀 없을 것 같아서 채점 결과만 좀 알려주세요. 되나? 오케이.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우리 이제 수업을 일단 해봐야 되겠지만은 지금 특히 진우나 중건이나 재민이 요런 이제 어저께 수업을 안 들었던 친구들 예진이 그치? 어저께 수업을 안 들었던 친구들이 어느 정도 지금 되어 있는지 요걸 내가 지금 감을 못 잡고 있고 그걸 몰라. 어저께 수업 들었던 친구들은 이제 대충 내가 알고 있고요. 준우랑 뭐 성재, 재민이 뭐 다 이제 준원 다 알고 있는데 나연이도 그렇고 다 알고 있는데 오늘 이제 심화반만 듣는 친구들에 대한 정확한 타점을 몰라서 오늘 한번 탐색전을 해볼 거고요. 일단 수업 난이도는 이렇게 구성을 한번 해봤습니다. 오늘만 좀 다릅니다. 왜냐면 지금 어저께 기본 수업을 하고 어저께 함수의 극한 수업 기본 수업을 하고 오늘 바로 함수의 극한 심화 문제거든요. 그게 커리큘럼상 원래 이제 코로나 때문에 조금 연기가 돼서 원래는 이번 주 초에 개강을 했었어야 되는데 밀려가지고 커리큘럼이 조금 꼬이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 주부터는 괜찮지. 왜냐면 다음 주부터는 일주일 동안 나가는 진도 중에서 일부인 연속만 토요일날 나갈 거니까. 그래서 일단 오늘은 개념 설명 한 30분 정도 일단 먼저 할 거고요. 이거 어저께 복습용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저께 들었던 친구들은 압축이다 라고 해서 되게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요거 듣는 이 심화반 듣는 친구들도 너네들이 듣지 못했던 그런 기가 막힌 개념 설명일 겁니다. 이게 다 연결시켜주는 스토리텔링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결국 이제 개념에 대한, 문제에 대한 연결고리를 만들 거고요. 그 다음에 어저께 수업 들었던 친구들도 처음 들을 때는 되게 추상적으로 들렸을 건데, 문제를 쭉 풀고 나서 보니까, 그 말이 그 말이었구나, 라는 느낌을 이제 받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문제를 20문제 정도로 구성을 했는데, 5문제 정도 난이도 중이고, 그 다음에 13문제 정도가 난이도 중상이고, 그 다음에 2문제 정도가 난이도 상입니다. 근데 사실상 이게 고등수학 상하 정도, 좀 너무 비웃는 것처럼 보이나? 고등수학 상하 정도의 우리 레벨로서 이야기를 한 거고요. 사실상 수원, 수투, 특히 수투부터는 한 단계 더 깊게 그 난이도가 한 개 더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고등수학 상하 할 때는 난이도 상이랑 난이도 준킬러를 구분을 안 했거든요. 이걸 한 무대기로 하고, 그 다음에 연락 어려운 걸 킬러라고 했었거든. 사실상 이제 얘가 난입니다. 특히 수투부터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얘가 우리가 고등수학 상할 때 난이도 이제 뭐 준킬러 정도였다고 생각하면 되고, 얘가 이제 우리가 상이었고 얘가 이제 우리가 중상이었다 생각을 거꾸로 얘기했구나. 그치. 중상이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등수학 상할 때 중상이었던 난이도가 지금 중이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고등수학 상할 때 요 정도 난이도였으면 상이었다 했던 것들이 그냥 중상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고등수학 상하할 때 이게 한 준킬러 정도였다라고 하는 난이도 상보다는 조금 어려운 것들이 사실 난이도가 상이 되는 거거든. 근데 그거를 갖다가 이제 수상은 더 깊어지기 때문에 요 위에 수상이네 저기 수투부터는 요 위에 이제 난이도 준킬러가 있고 그 위에 그 난이도 그 킬러가 있고 이렇게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심화 1단계가 난이도 상을 중점적으로 하는 거다. 이 두 개를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오늘 뭐 수원 심화도 그때 그랬지만은 첫 수업은 좀 쉽게 이렇게 잡고 탐색전을 한 다음에 첫 수업부터 어려우면 너네들 멘붕 오니까 그 다음에 오랜만에 하는 거기도 하니까 아직 다시 돌아오는데 좀 시간이 걸리잖아. 물론 선결 숙제를 내줬지만 여기 심화반 없었지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선결 숙제도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중을 조금 한번 넣어봤고요. 원래 이거는 안 넣는 게 맞는데요. 일단 한번 넣어봤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에 대한 비중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한 비중을 일단 오늘은 뺐는데 다음 시간부터 넣을 거거든요. 특히 세화고나 세화요거들은 여기서 나오기 때문에 맞지? 여기서 나온다는 게 말이 안 되는데 사실 여기서 나오기 때문에 요걸 넣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학기 중에도 우리 학기 중에는 이걸 뭐 중점적으로 할 거고요. 중점적으로 이 세 개가 중점적으로 될 건데 지금 방학 중에 뭐 심화 1단계, 2단계를 할 것이냐 아니면은 심화 뭐 2단계를 중심으로 할 것이냐 심화 1단계를 중심으로 할 것이냐 뭐 이건 안 할 것 같고 심화 3단계가 중심이 될 수는 없고요. 그러면은 너네가 맞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넣긴 넣을 건데 비중을 어느 정도 할 것이냐 요 싸움이 될 거고 많이 어렵습니다. 수투부터는. 그래서 각오를 단단히 하셔야 되고 어저께 다행히 기본반 했는데 한 명 정도 제외하고는 여긴 없습니다. 다들 잘 따라왔고 그 현대고 친구 한 명이 되게 힘들어했던 친구가 한 명 있고 다른 친구들은 다 잘 따라와서 정말 다행이었고요. 그 다음에 성재, 성우, 그 다음에 맞지? 아예 처음 하는 친구들도 있었었는데 너무나 다행인 게 준우도 맞지? 준우는 아니겠고 준우가 그 한번 했었나 준우가? 너무나 잘 따라와서 너무나 다행이고. 근데 그 처음 하는 친구들, 수투가 처음 하는 친구들은 반드시 무슨 일 있더라도 선결 숙제가 제일 중요합니다. EBS 그 기초 강의 듣는 거, 그 다음에 계산 연습 프린트 푸는 거, 그게 엄청 중요하고요. 그걸 했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만 조금 뭐 힘겨울 수가 있는데 다음 주부터는 할만할 겁니다. 숙제를 통해서 충분히 연습된 상태에서 심화학습을 들어갈 거기 때문에 오늘만 집중 바짝 하면 되고요. 어저께 거랑 그렇게 크게 차이가 없을 거니까 듣는 데는 무리가 없을 겁니다. 그 다음에 진우라든지 재민이, 중건이 요런 친구들도 오늘 조금 쉽게 느껴질 수도 있고 내가 너네를 너무 높게 평가하는 걸 수도 있겠지만은 조금 쉽게 느껴질 수도 있거든요. 뭐 원체 좀 잘하는 친구들이니까. 그래서 그 친구들은 그 조금 오늘 보고 수업 들어보고 피드백을 바로 주시면 되고요. 쉬우면 쉽다, 많이 쉽다 뭐 이런 것들 바로 이야기해주고 수원 심화반도 사실 쉽다는 평이 압도적으로 많았어가지고 다음 시간부터 많이 올리기로 했거든. 수원 심화도 맞지? 욕을 많이 먹었습니다. 너무 쉬운데요. 뭐 이런 친구들도 있고 적당합니다가 대부분이긴 했는데 몇몇 친구들이 너무 쉬운 거 아니에요, 쌤? 뭐 이러면서 막 친하니까 뭐 장난식으로 이야기하던데. 수업을 하겠습니다. 이제 그러면 재민이는 지금 수업 시스템에 대해서 아마 우리가 예전에 그 온라인 수업을 한번 해봤어가지고 대충은 알고 있을 거라서 달라진 부분에 대해서만 따로 한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모르는 부분,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있으면 이제 시스템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는 거 있으면 이야기해 주시고 다들 이제 우리가 다 들었기 때문에 OT는 생각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저께 딱 들은 거 처음에 개념 설명 들을 때 무슨 말인지 몰랐으나 이제 좀 들어보면 이제 또 이해가 될 겁니다. 문제를 좀 풀어봤기 때문에. 그 다음에 오늘 수업 처음 듣는 친구들도 재밌는 이야기를 해주겠습니다. 카메라 켜시고 이제 다 카메라 켜세요. 카메라 켜는 게 출석 체크입니다. 자, 나윤이랑 준원이도 이제 카메라를 좀 어떻게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진우는 두 개구나. 보는 용 하나, 쓰는 용 하나인가 보다. 맞지? 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실 이것도 괜찮은 방법이거든요. 재민이는 왜 살 웃어? 왜, 뭐 보고 웃은 거야, 지금? 준우 보고 웃었나? 성우도 맞다. 그거 하면 안 보인다 했지. 내가 중간중간에 이야기하면은 그때만 눈 보여주면 됩니다. 중건이도 잘 하고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재밌는 이야기를 좀 해주겠습니다. 극한. 내가 제일 좋아하는 부분이거든요. 왜냐면 내가 이거를 수업을 하면서 어느 순간 한 몇 년 전에 전율을 느꼈어. 내가 그 삶과 죽음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이 많은 사람인데 그래서 내가 보기보다 되게 철학적인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철학을 되게 좋아하고 뭐 이런데 극한 안에 인생이 담겨져 있는 거라. 이 극한을 이래서 수학을 옛날에 수학자들이 철학을 했구나 이런 것들을 느끼면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좀 재밌는 이야기를 해볼게요.
우리가 뭐 좌극한 우극한 뭔지는 모르는 사람 없을 것이고 이제 그래서 일단 극한을 할 때 여기서부터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 우리가 이미 극한은 배웠다, 맞지? 어디 할 때? 유리함수 할 때 점근선으로, 맞지? 점근선으로 이렇게 하면서 x가 무한대로 가게 되면 우리는 0으로 간다라고 배웠다고,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두 가지 포인트가 나옵니다. 여기 다 들어가 있어요. 여기에. 네, 어저께 수업은 되게 잘게 쪼개서 이야기했지만 오늘은 압축적으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 말이 안 된다고. 왜? 아니, 이게 점근선이라고 해서 우리가 익숙하긴 해. 그래서 처음 배우는 게 아니라고. 점근선이라고 해서 우리는 이미 배웠던 관점에 대해서 조금 더 수학적이고 정밀하고 정확하게 배우는 과정이 지금 이거라는 거지요. 극한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사실 점근선이랑 극한은 다릅니다. 나중에는 그 차이점에 대해서도 묻기도 하는데 일단은 하여간 우리가 익숙하다는 거야, 점근선으로. 근데 이게 왜 말이 안 되냐면 봐봐, 무한대라는 거의 의미가 뭐야? 상태값이지. 그래서 무한대분의 무한대가 약분되지가 않지. 왜? 숫자가 아니니까. 그래서 얘는 상태값으로서 우주가 태어나서부터 우주가 멸망할 때까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태야. 우주가 멸망하고 나서도 계속 증가할 거야. 맞지? 그런 숫자인데, 근데 요 x를 봐봐봐. 어저께처럼 내가 어저께는 성으로 내가 비유를 들었으니까 오늘은 이제 저 진우로 한번 표현을 들어볼게. 진우가 한 명이 있었어. 진우 한 명이 있었는데 진우 한 명을 잘게 쪼개는 거야. 두 동각 내고, 진우를 두 동각 내고, 세 동각 내고, 네 동각 내고, 다섯 동각 내고, 토막살인. 맞지? 그래서 내가 엄청나게 잘게 진우를 쪼개는 거지. 그래도 아무리 쪼개도 내가 하루에 10억 조각씩 우주가 태어나서부터 우주가 멸망할 때까지 진우를 미안합니다. 초코파이를 할게. 어제 그렇지. 왜 요새 사이코패스 기질이나 왜 이러지? 초코파이 가지고 내가 제일 좋아하는 과자라서. 초코파이를 이제 잘게 쪼개서 지구가 태어나서부터 지구가 멸망할 때까지 내가 1초당 10억 개만큼 이렇게 잘게 쪼개. 초당 10억 개씩 조각을 내. 그리고 지구가 태어나서 지구가 멸망할 몇십억 년 동안, 몇백억 년 동안, 몇천억 년 동안 내가 얘를 쪼개는 거야. 그래도 얘는 0이 될 수가 없어. 왜? 뭐라도 남아있을 거 아니야. 맞지? 그니까, 양자 하나, 전자 하나, 한 개 남아있을 거 아니야. 전자를 쪼갰을 때 나오는 쿼크 있을 거 아니야. 맞지? 하여간 뭔가가 있다는 거야. 절대로 0이라는 무가 될 수가 없다고, 무. 0이라는 것은 아예 없다는 거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뭐라고 쓴다? 등호를 쓴다고. 수학은 굉장히 정확한 과목인데 등호가 말이 되냐는 거지. 등호는 말이 안 돼. 이렇게 써야 돼. 0에 가까워진다라고 해야 되지. 맞지? 0에 유사해진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지. 0이 된다라고 이야기하면 안 돼. 원래는 수학은. 뭐라도 있잖아. 0이 아니라 0. 얼마가 맞잖아. 근데 얘가 이렇게 안 쓰고, 맞지? 그러니까 0.00000000001도 0은 아니잖아. 근데 이거 그냥 0이라고 쓴다고. 이렇게 안 쓰고. 왜 이렇게 쓸 수가 있게 된다? 수학은 정확한 학문인데 얘 때문이다. 얘가 의미하는 바가 x분의 1 자체가 0이 된다는 게 아니다. 0을 목표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목표를 지정해 주는 거야. 너의 목표는 0이라고. 그래서 함수의 극한의 본질은 목표값이라는 거야. 목표값. 그리고 그 목표값이라는 함수의 본질 때문에 모든 성질들이 다 설명이 돼. 그리고 너네들이 알고 있는 이런 거. 어저께가 아니라 항상 내가 드는 예시가 이거라고.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1분의 x제곱 마이너스 1. 요거 우리 어떻게 써? 약분하지. 0분의 0꼴이라고 해서 약분해서 x 플러스 1 이렇게 적어서, 맞지? 약분해서 분자에 x 플러스 1이 남잖아. 그리고 x에다가 1을 넣게 되면 얘는 분모는 약분되고 분자가 이걸 남아서 이걸 넣게 되면 2가 되잖아. 근데 여기서도 사실 요거에 대한 개념이 나와.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함수를 어떻게 정의 내렸냐면 요 함수를 내가 fx라고 정의를 내렸다고 해볼게. 그럼 fx가 지금 x-1에 x제곱 마이너스 1이야.
근데 얘는 약분해서 보게 되면 얘거든. 그래서 실제로 fx 그래프를 그려보면 얘가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y 이꼴 x 플러스 1. 사실은 얘가 아니지요. 빵꾸가 뚫려있지요. 어디에? x 이꼴 여기. x 이꼴 1에서 빵꾸가 뚫려있다고. 사실상 맞지? 그래서 이 함수와 이 함수는 다른 함수다라고 우리가 사실 나랑 배운 친구들은 유리함수 할 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로 이야기를 했었지. 분모가 0이 되는 것은 정의가 되지 않으니까 얘는 빵꾸가 안 뚫려있는 함수고 얘는 빵꾸가 뚫려있는 함수라서 다른 함수라고 이야기를 했었다고. 그래서 사실은 얘 함수를 직접적으로 쓸 수는 없다고. 얘 맞지?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하지만 사실상 맞지? 얘는 빵꾸가 안 뚫려 있고 얘는 빵꾸가 뚫려 있는 함수기 때문에 다른 함수다. 하여간 여기 빵꾸 뚫려 있다고. 그럼 봐봐. 만약에 얘가 맞지? 1로 갈 수가 있다면 다시 말해서 x가 1에 도달할 수 있다면 얘는 말도 안 돼. 왜? 여기 빵꾸가 뚫려 있다고. 블랙홀이라고. 아무것도 없다고 여기. 근데 x가 1로 좌극한 우극한이 다가가는데 왼쪽 오른쪽에서 이렇게 좌극한 우극한으로 다가가는데 만약에 x가 1로 도달한다면 여기에 빵꾸 뚫려 있고 정의가 안 돼 있는 걸 어떻게 내가 그걸 쓸 수가 있냐고. 근데 극한의 본질은 뭐다? 목표값이라고. 목표값이니까 야 너 빵꾸 뚫려 있어도 상관없어. 나는 어차피 목표값만 궁금해. 그래서 너가 함수가 정의되어 있던 없던 상관없이 나는 너의 함수를 이용해서 맞지? 함수를 이용하는 거야. 함수값이 아니야. 함수를 이용해서 마치 그 자리에 정의가 되었더라면 응당 있었을 그 값을 이용한다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내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그거라고. 아까 그러니까 x는 1로 갈 때 얘는 죽었다 깨어나도 2로 갈 수가 없다고. 아까 얘가 무한대로 갈 때 x분의 1이 죽었다 깨어나도 0이 될 수 없었던 것처럼. 맞지? 우주가 태어나서부터 우주가 멸망할 때까지 내가 잘게 몇 초마다 10억 개씩 쪼개도 0이 될 수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표값으로서 0으로 가고 있다고. 그래서 얘는 목표값이고 절대로 얘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인지를 하세요. 얘가 될 수가 없어. 된다. 이런 인식을 버려야 돼. 그래야 나중에 응용문제, 심화문제를 풀 수 있어. x분의 1이 0이 되겠지. 될 거고 목표값으로 간다가 아니라 죽었다 깨어나도 절대로 안 되고 목표값으로 간다고. 목표값으로 설정한다고. 그래서 뭐랑 다르다? 함수의 극한은 함수값이랑 다르다. 맞지? 함수값이랑 다르고 단지 그 함수값을 이용할 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다고. 그래서 그 함수값을 이용한다는 관점에서 결국 어떠한 그 문제 속에서 연결고리가 나온다. 내가 함수값이랑 극한값은 달라. 맞지? 함수값이랑 극한값은 다르지만 내가 함수값을 이용할 거거든. 그럼 뭘 해야 돼? 함수를 그려야 돼. 그래프를 그려야 된다고. 그래야 그래프를 그려야만 이 빵꾸가 뚫려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인지를 하면서 그냥 여기다가 넣으면 되겠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함수의 극한에서 본질은 목표값이고 그거에 의해서 함수값과 달라진다는 걸로 연결이 되지만 문제 속에서는 어떻게 적용된다? 그래프를 그려서 함수를 이용한다. 이걸로 정리가 된다는 거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목표값이고 절대로 함수값이 될 수가 없다 라는 것을 통해서 또 뭐가 나오냐면 요거도 나오지요. 뭐다? 나는 항상 x분의 1이었고 재민이가 항상 x분의 2였어. 무슨 말이냐면 항상 재민이가 나보다 앞서 있었어. 나는 재민이를 보면서 나 쟤처럼 살 거야. 쟤처럼 멋있게 살 거야. 쟤는 왜 저렇게 똑똑하지? 머리가 너무 좋은데? 나도 열심히 해서 공부하면 재민이처럼 머리가 좋아지겠지? 이러면서 막 이렇게 그렇게 내가 이제 살았는데 근데 알고 보니까 뭐지? 극한을 보냈는데 나도 0으로 가고 재민이도 0으로 가네? 맞지? 그러니까 극한값은 같아질 수가 있게 된다는 거야. 왜? 봐봐. 모든 x에 대해서 나는
우주가 태어날 때부터 우주가 멸망할 때까지 아무리 재민이를 쫓아도 재민이는 항상 나보다 앞서 있어. 항상 x분의 2는 x분의 1보다 항상 크지요. 죽었다 깨어나도 내가 재민이를 따라잡을 수는 없어. 맞지? 1 넣으면 2, 2분의 1이면은 1, 3분의 1이면은 뭔 소리야? 하여간 맞지? 내가 순간 헷갈렸어. 아침이라 가지고. 맞지? 그래서 얘가 항상 더 크지요. 하지만 극한을 보내게 되면 어차피 목표값이야. 절대로 될 수가 없는 목표값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그 목표값은 같아질 수가 있다는 거야. 목표값이니까. 이게 내가 인생에 우리 교훈을 주고 있다 했잖아. 내가 재민이를 항상 따라잡을 수는 없어서 항상 열등감 속에 내가 살고 있지만 어차피 우리는 죽는다. 0이라는 게 무잖아. 우리는 어차피 죽을 거라서 다 부질없다는 거야. 맞지? 독닦게 됩니다. 수학을 하다 보면 도가 닦입니다. 그래서 뭐 이런 거. 그래서 저걸 통해서 어떤 걸 우리가 써먹는 거야. 내가 대소관계에서 결국은 샌드위치 정리, 끼인값 정리, 얘가 중요하지요. 내가 gx라는 놈에 대한 극한값을 내가 알고 싶어. 목표는 gx의 극한값 구하는 거야. gx의 극한값을 구하고 싶은데 얘의 극한값을 내가 모르겠네? 얘 극한값 모르겠네? 내가 지금 손이 아프다 했더니 내가 그냥 막 쓰고 있었구나. 이거 내 극한값을 모르겠네? 내가 중요한 건 이거라고. 나중에 되면 우리가 미적분을 할 때 막 이런 식으로 이런 함수 예를 들어서 이런 함수들의 우리가 극한값을 막 구해야 되거든. 근데 모르겠잖아, 이런 거 극한값을. 맞지? 이런 극한값들을 결국은 이런 구하기 힘든 극한값들을 증명하는데 굉장히 많이 쓰이는 게 끼인값 정리, 샌드위치 정리인데 용어는 지워버리세요. 이건 대학교에서 쓰는 용어입니다. 대학교에서는 엄청나게 많은 그 극한값들을 보게 될 거고 그런 것들을 증명하는 과정에서 제일 많이 쓰거든요. 결국 그게 무슨 말이냐면 어떻게 쓰는 거냐면 내가 gx의 극한값을 구하고 싶은데 그 gx의 극한값을 직접적으로는 구하기가 힘든 거야. 진우 보고 있니? 진우 어디 갔어? 진우가 사라졌는데? 진우 어디 갔어? 진우 왔어? 오케이. gx의 극한값을 내가 직접적으로 구하기 힘든 거야.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냐면 적당한 모든 x에 대해서 항상 성립하는 적당한 함수를 내가 설정하는 거야. 내가 찾아내서 적당한 함수값을 이렇게 찾아내는데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적당한 함수값의 극한값이 극한을 보냈을 때 얘를 극한을 보냈을 때 그 극한값이 항상 같아지게끔 얘도 알파로 가고 얘도 알파로 가게끔 내가 적당하게 잡는 거야. 그러면은 우리가 함수는 대소관계가 이렇게 부등호가 열려있다고 하더라도 극한값은 아까 봤었지. 극한값은 같아질 수도 있댔지. 그러면은 너도 알파로 가고 너도 알파로 가니까 가운데 끼어있는 얘도 알파로 갈 것이다 라고 증명이 된다는 거야. 그래서 언제 이걸 쓰는 거다? 너는 맨날 궁금했을 거 아니야, 이거 언제 쓰는지. 그러니까 내가 이거 극한값을 구하고 싶은데 내가 이 극한값을 구하기 힘들 때 직접적으로 구하기 힘들 때 간접적으로 내가 극한값을 구하고 싶을 때 쓰는 게 샌드위치 정리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간접적으로 구하고 싶을 때 쓰는 거다. 자, 오늘은 어저께 그 개념 수업 들었던 친구들한테 맞지? 조금 복습용으로 조금 더 개념 설명을 자세하게 하고 있는데 다음 시간부터 개념 설명을 원래 내 계획상으로는 좀 줄이는 건데 너네 피드백을 보고 또 그것도 결정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지. 여기서 핵심은 이거였다. 너네가 특이꼴이라고 해서 맞지? 특이꼴이라고 해서 딱 30분만 0분의 0꼴을 배우고 응꼴 맞지? 그 다음에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을 배우고 그 다음 흰색으로 적을게요. 무한대 빼기 무한대 그 다음에 무한대 곱하기 0 뭐 이런 꼴을 배우지요. 근데 이런 거 할 때 너네가 이렇게 배웠을 겁니다. 머릿속에서 응꼴 0분의 0꼴은 뭐라고 하지? 인수분해를 하고요. 맞지? 인수분해를 해서 약분을 하지요. 약분을 하고
근데 얘는 이제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나누고 맞지? 최고차항으로 나눈다. 이런 식으로 외웠을 겁니다. 절대로 외우지 마세요. 얘는 예시일 뿐입니다. 뭐의 예시? 함수의 극한의 성질을 쓰는 데 있어서 그 성질을 바로 쓸 수 없을 때 나오는 예시. 무슨 말인지 이제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얘를 지워버리겠습니다. 어차피 이거는 머릿속에 있어야 되는 거고요. 자연스럽게 외워줘야 되는 거지. 외우지 말라는 게 아니라 외우지 말라고 했지 아까. 저절로 외워질 수밖에 없다는 거야. 이 논리를 이해를 하게 되면. 우리가 성질이 뭐였다? 극한의 성질이 결국 전부인데요. 이게 너네들이 이게 중요한데 맨날 문제 적용시킬 때 아무 생각 없이 얘가 쓰인다라는 것도 인식을 못한 상태로 맨날 쓰거든. 그것도 이야기를 할게요. 뭐 이런 거. 우리가 x가 뭐 a로 갈 때 fx가 뭐 알파로 수렴을 하고 리미트 x가 뭐 a로 갈 때 gx가 베타로 수렴한다면 근데 리미트 x a로 갈 때 내가 한 방에 내가 얘네들을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눈 것을 한 방에 구하려고 했는데 가만 봤더니 내가 각각의 값을 알고 있었거든. 그랬을 때 뭐 각각의 값을 이용하기 위해서 내가 이런 식으로 극한을 분배를 해서 내가 지금 키워드를 이야기해버렸습니다. 극한을 분배를 해서 각각의 수렴값들을 이용한다. 그래서 각각의 수렴값들을 이용한다는 거지. 언제? 사칙연산할 때. 그래서 이 문제에서 이게 성질인데요. 이게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이렇게 수렴한다면 맞지? 이렇게 수렴한다면 뭘 할 수 있다? 극한을 분배를 할 수 있다. 그러면 이렇게 극한이 분배가 되면서 각각의 수렴값들을 이용할 수가 있다는 거지. 언제? 사칙연산할 때. 근데 이건 좀 조심해야 되지요. 왜? 나누기 할 때 분모는 0이 되면 안 되잖아. 그래서 나누기 할 때는 베타가 0이 되면 안 돼. 맞지? 그래서 성질에서의 핵심은 뭐다? 함수의 극한의 성질에서의 핵심은 수렴하면 분배가 가능하다라는 건 거야. 수렴하면 분배가 가능하다는 거야. 수렴하면 극한의 분배가 가능하다는 거야. 그래서 그 분배를 해서 각각의 수렴값들을 이용한다는 거야. 근데 봐봐. 무한대분의 무한대 봐봐. 무한대와 무한대는 지금 수렴하지 않잖아. 수렴하지 않으니까 극한의 분배를 못하는 거야. 극한의 성질을 못 쓰는 거야. 그럴 때 어떻게 할 거니? 그 다음에 0분의 0꼴도 분모가 0 되면 안 된댔잖아. 분모가 0 되면 안 된댔는데 분모가 0 되면 어떻게 할 거니?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예시로서 특이꼴을 배우고 어저께 이제 풀어본 친구들은 알겠지만은 이것 말고도 되게 많이 나왔잖아. 특이꼴 말고도 결국 극한을 수렴하는 놈을 이용하는 것들 엄청 많이 나왔잖아. 무슨 말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약분을 왜 하는데 최대값으로서 왜 나누는데 거기에 대한 해답을 알아야 다른 변형 문제에서도 똑같이 적용시킨다. 거기서 핵심은 뭐였다? 내가 무한대 빼기 무한대랑 무한대 곱하기 0은 지울 거야. 왜냐면은 이것들은 R유지요. 이거 풀다 보면 얘네들로 나오지요, 결국. 결국 이거 두 개만 잘 알면 돼. 응꼴과 무한대 부대 무한대 꼴만 잘 알면 됩니다. 왜? 요거 풀게 되면 무한대 빼기 무한대와 무한대 곱하기 0은 어차피 0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무한소라고 해야 되는데 하여간 얘를 풀다 보면 흰색을 풀다 보면 노란색이 결국 나오거든요. 그래서 얘만 잘 알면 됩니다. 그래서 요 특이꼴에 대해서 핵심은 뭐였냐면 특이꼴의 핵심은 수렴꼴 만들기였다. 무슨 말이다? 내가 수렴하면 분배 가능한데 얘가 지금 수렴 안 한다며. 그럼 일단은 내가 수렴하는 놈으로 만들어준다면 수렴하는 놈으로 내가 식을 변형시킨다면 그러면 이제 분배가 가능하다는 거야. 그래서 얘와 얘를 약분을 하고 최고차항으로 나눠주는 거였지. 그래서 요거 예시를 한 개만 보면서 개념 설명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예시를 하나만 보면서 깔끔하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심화반이기 때문에 개념 설명은 요 정도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리고 오늘은 괜찮지? 너네 저기 줌 듣다가 바로 뭔가 끊긴다.
화질이 안 좋다. 그 다음에 뭐 끊긴다, 소리가 안 들린다, 작게 들린다 이런 조그만한 이런 것들도 있으면 바로바로 이야기해 주세요. 어저께도 뭐 끊겼는데 가만히 있다가 내가 수업 끝나고 피드백 받을 때 그때 이야기를 해줘가지고 그때서야 내가 이제 좀 이야기를 해줬는데 보통 끊기면은 와이파이가 잘 터지는 데로 가거나 아니면은 그 컴퓨터를 좀 껐다 키거나 맞지? 줌을 나갔다 들어오거나 이러면 됩니다. 보통은 그렇게 하면 되거든요. 나도 지금 여기 그 학원 4층인데 여기가 와이파이가 제일 잘 터지고 빨라가지고 여기서 이제 여기 내가 먹었어. 그래서 내가 막 선점해가지고 그냥 다른 쌤들한테 미안하지만 다른 쌤들은 이제 본인의 데이터로 쓰신다는데 와이파이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 5G 와이파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끊기면 내 탓이 아니다. 너네 탓이다. 네, 보통은 이제 나갔다 들어오거나 어떻게 하면 됩니다. 어떻게 뭐 예진이도 안 됐어가지고 어떻게 하니까 됐던 것 같은데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이야기할랬지? 예시. 그래서 뭐 약분하는 거 한 개 봐볼까요? 아까 했던 거 보면 돼. 아까 했던 거. 아까 이게 지금 0분의 0꼴이잖아. 맞지? 0분의 0꼴입니다. 0분의 0꼴. 0분의 0꼴. 그러면은 얘를 갖다가 어떻게 해준다? 지금 항상 꼴을 먼저 확인해 주려 했었지. 0을 보고 0을 보면 은꼴이다. 그러면은 지금 내가 이렇게 바로 분배가 안 된다는 거야. 우리가 맨날 써먹는 거 뭐야? 그냥 바로 분배되는 거. 예를 들어서 뭐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분의 x 더하기 1 하면 얘는 그냥 봐봐. 너 수렴하고 너 수렴하고 너 수렴이네. 그러면 다 수렴하니까 분배 가능하겠네. 이렇게 해서 우리는 그냥 어떻게 쓴다? 1 더하기 1분의 1 더하기 1 더하기 1 해서 2분의 3 쓰잖아. 요 과정에서 뭐가 숨겨져 있는 거야? 각각의 수렴하니까 분배가 가능하다라는 게 숨겨져 있는 거잖아. 맞지? 그래서 우리가 각각의 수렴할 때 우리는 분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야. 물론 얘를 하나의 함수로 봐도 되는 거고, 그랬을 때 나누기를 기준으로 한 번 이렇게 분배를 했다 봐줘도 되는 거고, 하여간 수렴하기 때문에 바로 대입해서 그 각각의 수렴값들을 이용해서 풀 수가 있게 된다라는 그 개념이 그냥 항상 우리는 그걸 놓쳐버리는 거야. 놓치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핵심적인 포인트를 놓치는 거지. 그게 뭐가 된다? 수렴이 안 되네. 수렴이 안 되니까 일단은 우리가 바로 대입한 값 가지고 알 수는 없겠네. 맞지? 그래서 뭐 해준다? 약분을 해준다고. 약분. 이렇게. 맞지? 약분을 해주게 되면 여기에 이제 아까 이야기했었지. 얘가 의미하는 바가 뭐다? 이거는 지금 간단한 식이라서 그냥 식 가지고 바로 풀리지만 그래프를 나중에 어려운 문제들을 말이 꼬이다. 나중에 어려운 문제들을 대비를 해서 그래프를 그리는 연습을 하라고 했었지. 그랬을 때 이렇게 빵꾸가 뚫려있는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나는 이 그래프를 이용해서 좌극한 우극한 이용해서 그 값이 2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지. 그래서 내가 봐봐. 사실상 이거를 그래프적으로 설명을 하면 이렇게 되고, 식적으로 설명하게 되면 얘가 은꼴이라서 사실 얘가 안 됐다. 0분의 0꼴이라서 얘가 지금 바로 그 리미트를 분배를 할 수 없었다. 하지만 약분을 했더니 그 다음에 사실 얘가 리미트가 아직 남아있는 거지. 리미트가 남아있어서 이제는 분배가 가능하네. 극한이. 왜? 얘는 각각 수렴하잖아. 아니면 얘를 하나의 함수로 봐도 되고. 그래서 내가 약분을 했더니 결론은 뭐다? 약분을 했더니 수렴꼴이 만들어졌다. 그럼 뭐 해줄 수 있다? 우리가 극한을 분배해서 성질을 써서 풀면 된다. 라는 거였다는 거지. 그 다음에 요것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어저께 들었던 예시 그대로 들어주면서 복습하는, 근데 너무 많은 시간을 어저께랑 똑같이 하면은 어저께 들었던 친구들이 억울하니까 간단하게만 한번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도 어저께 수업 들었던 친구들도 오늘 피드백을 받아보면서 어저께 거 개념 설명 한 30분 같이 다시 해줬던 게 복습하는 효과가 있어서 좋았습니다. 내지는 너무 똑같아서 좀 그랬습니다. 이런 것도 피드백을 받아보고 또 다음 시간에 수업에 대한 방향성을 좀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쓸데없는 소리. 예. 뭐 이런 식으로 x 4승 이게 또 되게 재밌는 어떤 또 이제 관점이 있거든요. 여기서도 철학이 한 게 나오는데 그거는 어저께 이야기 안 했거든요. 오늘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되게 재밌는 철학 이야기가 한 게 나오는데 영화 이야기 내가 이거를 어디서
캐치를 했었냐면 맨인 블랙이라는 영화에서 한번 캐치를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예. 나머지는 다 똑같이 할까? 나머지는 다 똑같이 하고 오씨 1, 2 이렇게 됐을 때 이제 뭐 이거 심화발이니까 결과 바로 이야기할게요. 얘는 무한대고요. 얘는 0이고요. 얘는 2분의 1이지요. 뭐다? 두 가지 관점으로 볼 수 있다. 첫 번째는 원칙적인 관점으로 아까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은 어떻게 한다? 분모의 최고차항의 차수로 나눈다. 분모의 최고차항의 차수는 3차고요. 여기서. 그 다음 여기는 4차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3차지요. 그래서 분모의 최고차항의 차수로 나누게 되면 얘가 각각을 구하게 되면 일단 봐볼게요. 얘가 왜 무한대가 되는지. 그러면 지금 분자 분모에다가 x 3승분의 1로 분자 분모에다가 곱한다는 거지요. 이렇게. 그럼 얘가 2가 되고 그 다음에 얘가 x분의 3이 되고 그 다음 얘가 x 3승분의 1이 되고 그 다음에 얘가 x가 남고 그 다음 얘가 x제곱분의 1 그 다음 얘가 x 3승분의 1 이렇게 되지요. 그 다음 요것도 결국 분자 분모에다가 x 4승분의 1을 곱한다는 거지요. 분자 분모에다가 좀 잘 안 보일 수도 있겠다. 분자 분모에다가 x 3승분의 1을 곱한다는 거고 얘는 분자 분모에다가 x 4승분의 1을 곱한다는 거고 얘는 분자 분모에다가 x 3승분의 1을 곱한다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얘는 또 2 플러스 x 제곱분의 3 플러스 x 4승분의 1 플러스 얘가 x 제곱분의 1 x 3승분의 1 그 다음 x 4승분의 1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요거 같은 경우에도 결국 2 더하기 x분의 3 x 3승분의 1 그 다음에 얘도 1 x 제곱분의 1 그 다음에 x 3승분의 1 여기서 내가 지금 칸 때문에 못 적은 게 있는데 다 잘 듣고 있나? 칸 때문에 못한 게 있는데 성재, 준원이, 진호, 예진이도 2개씩 있구나. 예진이도 눈이 좀 보이게끔 부탁드립니다. 잘 듣고 있겠지만 뭐 원체 열심히 하는 친구니까 내가 눈을 좀 볼 수 있게끔 지금 리미트가 지금 생략되어 있는 거야. 칸 때문에 내가 지금 못 적었는데 아니 지금 리미트가 분배되기 전입니다. 리미트가 분배되기 전이야. 내가 요 상태에서 꼴을 봤더니 지금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라는 걸 확인했고 얘도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다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라서 지금 당장에는 내가 그 칸을 분배할 수가 없었어. 근데 내가 이렇게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곱해주면서 식을 변형시켰더니 그랬더니 너 0으로 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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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죄다 0으로 가는 거야. 죄다 0으로 가는 거야. 그랬더니 이제 분배가 가능해지는 거지. 맞지? 0도 수렴이잖아. 그래서 0, 0, 0, 0 가니까 결국 우리가 리미트가 분배 리미트가 분배되면서 우리가 이 성질을 쓸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뭐 각각의 극한값의 합을 이용할 수 있다. 각각의 극한값의 합을 이용할 수 있다. 각각의 극한값의 나누기를 이용할 수가 있다. 이래서 각각 수렴하면 그 수렴값들을 이용해서 전체의 연산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였지. 그래서 얘가 2분의 1이 되잖아. 맞지? 그래서 내가 왜 나눠주는지, 내가 왜 이 짓거리를 하는지 알고 하자는 거야. 왜 한다? 내가 수렴이 안 되니까 내가 극한을 분배를 할 수가 없는 거고, 그러니까 식을 변형시켜서 수렴꼴로 만들어서 그러면 내가 이제 극한을 분배를 시켜서 각각의 극한값들을 이용해서 풀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내가 이 짓거리를 한다는 겁니다. 맞지요? 그래서 뭐 다 0으로 가고 얘만 무한대 남고 얘 다 0으로 가니까 분자가 0이니까 얘는 0이 되고 다 0으로 가고 얘네들 0으로 가고 얘네들만 남지요. 자, 그래서 여기서 되게 재밌는 현상을 한 개 이야기를 하면 얘를 빨리 푸는 방법이 뭐지?
다 알고 있지요, 이제. 뭐? 최고창, 분자, 분모의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은 미적분이랑 다르게 수2에서는 그냥 최고창의 차수만 보면 됩니다. 최고창의 차수만 보면 끝나지요. 그 다음에 최고창의 개수만 보면 되지요. 그래서, 최고창의 차수가 분모가 더 크네? 그러면 무한대, 분자가 더 크네? 그럼 무한대. 맞지? 분자가 더 빨리 증가하게 되면, 맞지? 그러니까 얘들끼리 레이스를 하는 거야. 얘들끼리 레이스. 레이스를 해서, 야, 너가 더 빨라? 그럼 무한대. 너가 더 빨라? 그럼 0으로 가. 분모가 크면 클수록 0으로 가잖아. 맞지? 그래서 요 무한대가 서로 레이스를 하는 거야. 그래서 너가 무한대로 가면, 너가 훨씬 빠르면 분모가 큰 거니까, 맞지? 0으로 가는 거고, 그 다음에 분자가 무한대로 가는 게 빠르다. 그럼 분자가 더 힘이 크니까 얘는 무한대로 간다는 거지. 근데 여기서 되게 중요한 철학적인 게 나오는 게, 봐봐봐. 지 나름대로도 무한대야. 지 나름대로도 무한대고. 근데 얘가 빠르면 얘가 결국 0 취급을 받는 거잖아. 맞지? 그런 느낌이라고. 이것도 봐봐. 아까 무한대분의 무한대라 했는데 얘 무한대, 아까 여기서 볼까? 이게 좀 더 와닿을 거야. 왜냐면 얘는 결국 뭐만 보면 되는 거야? 얘만 보면 되지. 개수만. 3차, 3차니까 빠르기가 같기 때문에 얘네들 빠르기가 같아. 빠르기가 같기 때문에 그 빠르기의 비율이 극한값이 될 거야. 너가 1이고 너가 2잖아? 그럼 빠르기의 이 비율이 극한값이 될 거라고. 여기서 나는 너무 궁금했었어. 학창시절 때. 그 학교쌤한테 물어보러 갔다가 뭔 이런 걸 질문하냐 이런 어떤 그걸 들었던 기억이 나는데, 선생님이 왜 이씨 이거 얘는 왜 그러면 그렇다는 말은 얘를 0 취급을 한다는 거잖아. 맞지? 선생님 이게 어떻게 0이 되나요? 얘가 0이 된다고 할 수가 있나요? 아니잖아. 뭔가 있잖아. 아까 이야기했잖아. 아무리 자기 쪽에도 뭔가는 남아있다고 했잖아. 그리고 심지어 얘들은 지네 나름대로 무한대야. 무한대 의미가 뭐였어? 우주보다도 큰 그 엄청난 크기가 너무 커서 더 이상 그 크기를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맞지? 지금도 커지고 있고, 우주가 생기기 전부터, 우주가 생긴 후, 우주가 멸망할 때까지도 계속 커지고 있는 그 숫자가 무한대라는 숫자인데 그게 어떻게 0이 될 수가 있냐고. 근데 그게 극한에서 모든 현상이 다 생긴다. 목표값이었잖아. 그러니까 봐봐. 얘네들보다 훨씬 빨리 증가해. 훨씬 빨리 증가하니까 상대 속도 같은 거야. 지네 나름대로도 무한대인데, 니네 나름대로도 무한대인데, 니네 나름대로도 뭐가 있긴 있는 건데, 얘가 너무나 빨리 무한대로 내가 이쪽으로 엄청 무한대로 빠른 속도로 막 가고 있다 보니까, 지 나름대로 아까 뭐 재민이랑 나를 비교를 했는데, 이번에 내가 할게. 내가 무한대 곱하기 3승만큼의 속도로 가고 있고, 재민이가 저 뒤에서 무한대의 속도로 나를 따라오고 있어. 근데 내가 막 이러면서 막 시시거리면서 뒤를 봤더니, 재민이가 나한테 다가오는 것처럼 느껴져. 재민이가 멀어지는 것처럼 느껴져. 재민이가 멀어지는 것처럼 느끼지. 상대 속도로. 맞지? 내가 훨씬 빠르니까 재민이는 뒤로 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어떻게? 무한대의 속도로. 그래서 상대적으로 0으로서 느껴지는 거야. 그게 실제로 증명이 되잖아. 너가 1로 봤을 때 너는 0으로 간다고. 너가 1로 수렴하는 걸로 봤을 때 너가 진짜 0으로 간다고. 너가 2로 수렴하는 걸로 봤을 때 너가 진짜 0으로 간다고. 다 0으로 진짜 간다고. 이게 내가 어디서 이걸 이제 느끼고 전율을 느꼈었냐면, 이게 스포일 수도 있는데, 맨인 블랙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맨인 블랙 너네 모를 수도 있는데, 맨인 블랙 2인가 3에서 이런 장면이 나와. 그러니까 어떤 외계인이 있는데 그 외계인이 은하계의 수호자래. 그래서 은하계의 수호자라서 우리 은하계를 지키기 위해서 얘를 지켜줘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맨인 블랙 그 요원들이 얘를 지켜주는 그런 스토리였는데, 마지막 장면에서 반전이 있어. 그게 뭐냐면, 마지막 장면에서 예진이가 이거 보냈구나. 마지막 장면에서 알고 봤더니 얘가 은하계 수호자였던 이유가 있었는데, 뭐 구슬을 지켜야 된다 했었거든. 얘가 어떤 구슬이 있는데 그 구슬이 은하계를 보호하는 구슬이래. 그래서 그 구슬을 지키기 위해서 결국은 얘네들이 얘를 보호하는 거였거든. 근데 마지막 장면에 그 구슬을 클로즈업을 하는데 그 구슬이 은하계였던 거야. 그 구슬을 봤더니 그 구슬 안에 우주가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그게 그 느낌인 거지. 우주 안에 우주 같은 느낌. 얘가 무한대 지 나름대로도 우주인데 얘네들은
그냥 얘에 비하면은 작은 우주인 거지. 맞지? 그런 느낌이었던 거지. 재밌지 않나요? 그래서 수학을 알고 수학을 좀 제대로 이해를 하고 살다 보면 사는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굉장히 논리적인 판단도 할 수가 있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그래도 바로 쉬면은 좀 심심하니까 아까 이야기했었던 난이도 쉬운 거 한두 개만 풀고 쉬었다 보겠습니다. 진짜 이거 머릿속에 좀 체계를 잡아놓고요. 자, 그래서 어저께 들었던 친구들도 다시 들으면서 어저께랑 뭔가 느낌이 다르다라는 것을 느꼈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나중에 피드백 받아볼게요. 그래서 어저께 들을 때는 조금 추상적으로 들렸는데 문제를 좀 풀고 보니까 복습을 좀 하고 보니까 이게 그 이야기였구나라는 게 느껴지더라. 뭐 이랬으면 좋겠는데요. 아니면 어쩔 수 없고. 자, 여기서 문제 속에서 이거 나연이한테는 오늘 줬구나. 다른 친구들은 어저께인가 그저께 줬는데 나연이한테 좀 미안하네. 너무 늦게 내가. 지금 좀 미안합니다. 이게 원래는 개강을 하고 나서 내가 단톡방을 개설하는데 이번에 내가 좀 온라인 수업 때문에 온라인 수업 좀 더 관리를 좀 치밀하게 하고자 하는 욕심 때문에 명단도 안 나온 상태에서 막 단톡방을 개설하다 보니까 조금 구멍이 생긴 게 있습니다. 지금 나연이 말고도 한 두어 명 지금 또 초대가 잘 안 돼가지고. 근데 원체 많아가지고. 이번에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뭔 소리야. 쓸데없는 소리. 요거 한번 봐볼게요. 그래프를 줬어. 근데 미리 이야기할게. 그래프를 안 주면 너네가 그래프를 그려야 됩니다. 왜? 극한은 함수값이랑 다르지만 빵꾸가 뚫려 있을 때 우리는 함수값을 못 구해. 빵꾸가 뚫려 있으니까. 그럼 뭘 해줘야 되는 거야? 우리가 그래프를 그려야만 그 빵꾸의 위치를 파악을 할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그 빵꾸의 위치를 파악이 잘 되는 문제는 아까처럼 그런 그 식은 빵꾸의 위치가 그냥 바로 약분하면 바로 나왔잖아. 마치 x 플러스 이렇게는. 근데 빵꾸의 위치가 뭐 약분을 하든 뭐래도 안 나오는 경우가 있어. 뭐 특히 가우스 함수가 나오거나 뭐 그런 경우. 그런 경우는 그래프를 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꼭 그래프를 그려서 극한값을 유출을 하셔야 된다는 거. 나중에 어려운 문제를 대비를 해서 미리 내가 화두를 던진 겁니다. 잘 기억해 두세요. 내가 그때 이야기했었지 이러면서 이야기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하여간 이 그래프 가지고 이 무슨 말이다? 좌극한이 우극한보다 크세요. 좌극한이 우극한보다 큰 부분 어딨나? 좌극한 여기 있네. 맞지? 요거 좌극한은 2고 그 다음에 요거 좌극한은 0이네. 그럼 x 이꼴 0에서 그럼 a가 0이겠네요. a 이꼴 0에서 좌극한은 2가 되고 우극한은 0이 되지요. 이렇게 그래프를 타고 가면 되죠. 그래프 이렇게 타고 가면 됩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것들은 아니지. 뭐 여기는 1에서는 좌극한이 우극한보다 작지요. 우극한이 더 위에 있고 좌극한이 밑에 있고 좌극한이 더 큰 걸 구하라고 했으니까 맞지? 요것도 좌극한 여기 있고 우극한 여기 있고 맞지? 그래서 0이 답이 될 겁니다. 금방 알 수가 있네요. 그래서 빨리 파악하시고 뭘 묻는지 좌극한이 우극한보다 크도록 하세요 라는 말이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조금 쉬운 것들은 바로바로 풀고 나윤이한테 좀 그렇지만 다음 시간부터 좀 일찍 줄게요. 어려운 것들에 대해서 좀 시간을 좀 주겠습니다. 다 풀어왔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내가 그냥 한번 보고 오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이제 수업을 한 개만 듣는 친구들이 거의 없지요. 지금 몇몇 친구들은 4개 듣는 친구도 있습니다. 4개 4개 듣는 친구. 저기 서문여고에 굉장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너네들도 지금 맞지? 성적도 많이 오른 친구도 있고 성적 오르고 안 오르고를 떠나서 굉장히 이제 열심히 하면서 나를 만나기 전과 후에 뭔가 비포 애프터가 달라진 친구들이 대부분이긴 한데 내가 좀 쓸데없는 소리. 그래서 뭔가 수학에 대해서 이제 재미를 느끼고 수학에 흥미를 느끼고 이런 친구들이 대부분은 아닌가? 아닐 수도 있나? 아닐 수도 있겠지 뭐. 근데 그래서 이제 좀
그렇긴 한데 쓸데없는 소리 안 할게요. 2번까지만 풀고 쉬었다 볼게. 자, 이 기억은 이 말이 좀 이상하죠. 이 없어도 되는 말인데. 그래서 좀 적고 나서 적고 봐야 되나? 적고 볼게요. 기억은 리미트. 그래서 어차피 좀 길게 보고 공부를 하셔도 괜찮습니다. 길게 본다는 게 결국 정시를 본다는 건데요. 정시가 확대되는 것도 있고, 그다음 특히 이제 세화고랑 세화여고는 물론 뭐 내신 3등급 안에만 안착만 해주면 인서울의 중상위권 대학교는 간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깔고 스카이를 갈 수 있느냐 없느냐 문제가 결국 3등급부터는 갈 수 있는 기회는 있다. 그 다음에 확률적으로도 충분히 높다. 3등급 안에만 들어가게 되면. 일단 여기 좀 자리가 없어서 여기다 적을까? 그래서 좀 길게 보고 공부를 하시고 공부에 대한 흥미, 수학에 대한 재미를 좀 느꼈으면 하는 게 내 바람이라서 그게 좀 잘 전달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소문여고 그 친구는 너무 다이나믹하게 성적이 올라서 갑자기 뭐 1등급이 나와버려가지고 거의 뭐 같이 나도 쓸데없는 소리 내 자랑해 쓸데없는 소리 미안합니다. 선생님 제 성적은요 왜 그렇게 안 올려주시고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이거 지우고 봐도 되거든. 그리고 내가 이걸 하려고 어저께 급하게 제일 마지막에 어저께 마지막에 급하게 그 합성함수의 극한값 구하는 거 어저께 이제 본 거거든요. 요거 이런 문제 나오면 사실 합성함수가 아니라서 금방 풀 수 있긴 한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연속할 때도 함수의 극한 말고도 함수의 연속할 때도 이 스킬이 엄청 좋은 스킬이거든요. 100% 이거는 그냥 머리를 안 써도 됩니다. 그냥 머리를 멍하게 그냥 눈으로 풀어도 눈은 아니고 그냥 계산 문제가 돼버리거든요. 이 작업만 해주면 뭐냐면 연속 여부 내지는 극한의 존재 여부. 극한의 존재는 뭐야? 내가 그 이야기를 안 했구나. 좌극한과 우극한이 같으면 이게 극한값이 존재하는 거지. 맞지? 그리고 그걸 수렴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 근데 만약에 우리 이제 심화반이니까 얘가 함수값이랑도 같아. 그러면 이제 연속이 되는 거죠. 그건 이제 다음 시간에 할 거고. 우리는 하여간 극한이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는 좌극한과 우극한만 따지면 된다. 그럼 일단 요거는 기억은 금방 풀 수 있으니까 빨리 볼게요. 마이너스 1의 좌극한. 마이너스 1의 좌극한은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1의 좌극한은 1이 되지요. 그럼 얘는 1인데 마이너스 1의 함수값도 지금 여기 1이지요. 그러면 좌극한과 함수값이 같네. 그래서 기억이 맞네. 일단 니은부터 한번 봐볼게. 니은이 결국 뭘 묻는 거냐면 x가 1로 갈 건데 x가 1의 우극한과 1의 좌극한을 묻고 있는 거야. 그랬을 때 fx와 gx의 좌극한과 우극한을 곱해봐라. 그럼 f1의 우극한은 1이지요. 그럼 1 곱하기 그 다음에 gx의 우극한 1의 우극한은 0이지요. 0이 됩니다. 그럼 0. 그 다음에 f1의 좌극한은 1이지요. 잠깐만. 요거구나. f1의 좌극한은 0이지요. f1의 좌극한은 0이고, 그 다음에 g1의 좌극한은 1이지요. 1입니다. 그래서 너도 0이고 너도 0이네. 그러면 우극한과 좌극한이 같네? 그러면은 너 성립하는 거 맞네. 맞지? 자, 그 다음에 여기서는 뭐랑도 묻는다. 지금 이걸 뭘 찾는 거야? 사실은 디귿에서 묻는 게 얘를 묻는 거지요. 얘는 그냥 1의 극한값을 물었는데 그 말은 무슨 말이다? 우극한과 좌극한이 같니라고 물었고 같습니다. 그리고 그 같고 그게 얼마다? 그게 지금 0이라는 걸 찾았다고.
근데 f1 곱하기 g1을 한번 해볼게. 함수값. f1의 함수값은 1이고 그 다음에 g1의 함수값도 1이네. 그러면 얘는 지금 1 곱하기 1이 돼서 1이지요. 그러면 함수값은 1인데 극한값은 0이라서 함수값과 극한값은 다르네요. 맞지? 함수값은 1, 극한값은 0. 뭐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문제부터는 좀 볼 수 있는 시간을 좀 줄게요. 10분 정도 쉬었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분 후에 보도록 합시다. 40분이니까 50분까지 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이제 어려운 문제를 풀게요. 좀 이따가.